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힘차게 박수 치는데 힘차게 박수 치신 분에게 29회 시험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좋습니다. 자, 52페이지 여러분 펴입니다. 52페이지 보시면 등록면허세 우리 납세 절차 이거 볼 차례인데 52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는 거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그죠? 납세 의무자가 과표 결정해서 계산된 세금이 이제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미달하게 신고됐다. 그럼 불성실 신고했죠? 그럼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 표준액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고 또 언제나 항상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그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래만 인정하는데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데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럼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죠? 시가표는 1억짜리인데 내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7천만 원에 취득했다. 그럼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실상 그 취득한 가격 7천만 원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만약에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은 공짜로 취득했으니까 빵원이니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X예요.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유상 취득일 때. 28회 시험에 들어왔었지만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웠는데 우리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세 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인데 그 세율은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이 일정합니다. 그죠? 비례세입니다.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이나 납세 의무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되고요. 그죠? 그럴 때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세 개 덩어리예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근데 이제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아직 안 배웠고요. 표준세율도 아직 이제 뭐 암기나 이런 것들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의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취득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법령에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그래도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뭐 주택을 뭘 샀을 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 그러면 그럴 때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시험에서는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매매로 뭘 취득했다, 교환으로 뭘 취득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자 이렇게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승계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3%, 1정분의 33%고 농지 또 주택, 농지나 주택 이외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됩니까? 4%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취득 가격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렇죠?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몇 프로?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하면 3%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중과세율은 취득세를 뭐 과미력 저건효과 관련해서 대도시내 관련해서 뭐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안 배웠고 이런 것들은 다만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 중과세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요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좋습니다. 5가지 똑같이 배웠는데 지금 그래서 5가지 사치성산인데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실상산이 아닙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상산이고요. 고급 승용차나 고급 항공기는 사실상산이 아닙니다. 고급 선박이 사실상산이고. 그래서 다시 사실상산이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런 거를 취득하면 취득세는 중과세입니다. 물론 이제 재산세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을 보유할 때 재산세는 일반적인 애들보다 이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사실상산 이렇게 이런 것들 인 것과 아닌 것들을 이렇게 배웠고요. 별장 그러면 하여튼 주택이긴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일반 주택이냐 별장이냐 구별할 때 어디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별장이라고 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이고 이게.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그러면 자,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주소지라고 그랬어요. 물건 소지지라고 그랬어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부동산 소재지를 취득세 납세지로 합니다. 지방세,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 주소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집값과 불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 언제예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아니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고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갑을병이 상속인이 있는데 갑을 두 사람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병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얘네들 갑을병 전부 다 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요 기간 중에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등록관세 가야지 취득세 안 내고 등록관세 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거지. 뭐 부동산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예요. X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드시고 취득세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이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죠. 근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거고 눈빛을 보니까 앞에 둘이는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둘 중에 하나야. 너무 열심히 듣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지금 아니 거의 몰입인데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 자, 하여튼 몰입해서 듣는 거라고 믿고 자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 하여튼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정되는데 일반적인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에 적용됐더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하는 금액에다가 일일 얼마? 0.03%율을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자, 매각까지 합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100분의 80, 80%가 중과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 얼마 안 되는 거 안 밟고 말겠다는 건데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 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취득한 가격이 딱 50만 원이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취득세는 부가세목이 있는데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어떤 게 부가세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목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취득세는 이따 비교해드리겠지만 과세주체가 특광도인데 등록면허세는 구하고 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구도가 구세고 도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자치구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경기도 광명시 같으면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주요 부동산 세금은 사실주의 과세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 등기를 하려고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는데 등기를 어쩌다가 못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제가 한식 뷔페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밥을 자 못 먹었다? 예? 밥솥을 열었는데 밥이 없어. 그러면 이미 선불로 낸 거 돌려받고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돌려받고 나온다 그랬죠? 등록면허세 지자체 신고 납부했는데 등기를 못했다. 등기가 없다. 그러면 등기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부해주고. 근데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됐는데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이미 등기된 것이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하는 그런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밥을 먹었다 그러면 오곡밥 얘기 드렸죠? 자 오곡밥인 줄 알고 먹었는데 사곡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밥 저 돈 낸 거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기 등록이 있으면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절차 정당하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등록면허세는 옛날에 취득세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 있었을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랑 통합됐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요 사항이 면허세하고 통합돼서 등록면허세가 2011년도부터 신설된 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요 사항이 이제 우리 배우는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럴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한이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니까. 그냥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명의자가. 그래서 28회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냐? 그 명의자예요. 그 등기 등록할 때 그 등록을 받는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례 예규 내용이 이제 좀 깊은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심화이론 가거나 문제풀이 가면 그 문제에서 이제 못 보던 걸 보게 되는데 누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나 따질 때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누가 명의자인지만 보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그 명의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자, 과세표준 결정 역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등록면허세도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가액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 이런 식으로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그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해요? 아니면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해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얼마로 합니까? 1억 2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왜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곱하기 세율인데 등록면허세도 세율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 취득세처럼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 원인 등에 따라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뭐 아직 세율을 안 배웠어요. 다만 이제 말소 등기라든가 각종의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뭐가 과세 표준된다? 건수, 건당. 매 한 건당 세율은 얼마? 6,000원 적용됩니다.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양이 과세 표준으로 표시되니까 종량세고 이럴 때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이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 정액세율이 다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이고 이런 걸 우리가 배웠는데 자 52페이지 오늘 제4절 납세 절차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하고 본격. 자 52페이지 보시니까 제4절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입니다. 먼저 납세지인데 납세지는 지난번에 한꺼번에 설명드렸어요.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는데 부동산 등기 밑줄이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뭐 시험에 몇 번 물어봤어요 최근에도. 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X입니다.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지방세.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밑줄입니다. 하여튼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일단 요거라도 정확히 알고 갑니다. 53페이지 보시니까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원칙인 신고기한이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여기 밑줄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할 세상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포인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거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상속 증여를 포함해서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뭐 기간이 없어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신고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지부지 조세를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기간 정해놓을 필요 없이.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전세금 떼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요. 돈 빌려주고서 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기간 안 정해놔도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뭐. 그래서 또 말소 등기래 이런 거 그러면 등기부 깨끗하게 돈 갚았어요. 그럼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와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때나 자기가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이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항상 이런 걸 또 어떻게 바꾸느냐.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등기한 후 60일 이내 자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기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은 그런 거지 뭐. 이거를 자, 알고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어요. 근데 양가로 2번인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등록면허세도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등록한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됐다거나 처음에는 이게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이었는데 나중에 등록한 후에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을 때 기간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취득세랑 묶어서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이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만 알고 갑니다. 양가로 3번 있죠? 양가로 3번. 이게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요 양가로 3번을 제목을 굳이 붙인다 그러면 양가로 3번은 신고 의제,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번 물어봤는데 양가로 3번 제목을 붙이면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밑줄입니다. 위 양가로 1부터 2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가 의지합니다. 쪽 밑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이 신고 관련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53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 쫙 밑줄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다시 한번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요.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만약에 납부를 했다. 자, 납부를 했다. 그러면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에 원칙은 등록하기 전까지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거나 그럴 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의제예요. 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자,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는데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27회 시험 같으면 뭐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번 바꿔서 이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신고의제 중요하다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3번 가산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일단 가산세에 관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가산세 규정을 일단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똑같아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자 40, 20, 10%의 가산세율 적용되고 납부불성실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3% 1만 분의 3률 가산되고 똑같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54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부가세 및 최저한세에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함께 신고납부했던 것처럼 등록면허세도 부가세목이 정해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와 함께 등록면허세의 20%로 지방교육세 신고납부하는데 오늘은 세목만 아시면 됩니다. 지방교육세요. 근데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감면받은 등록면허세가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모두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부가세목이 달라요.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모두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양가로 3번이요. 여긴 또 중요한데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면서 최저한의 세액은 받겠다는 건데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밑줄입니다. 계속 면세점,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요?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법령 원문에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로 한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 원문을 보게 될 건데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예요. 그 밖의 등기 세율,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세율은 건당 얼마였어요? 6,000원.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그 말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산출세 구했더니 5,300원 계산됐습니다. 산출세액이. 그럼 얼마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서 나왔느냐? 뻔하지 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밑줄이고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을 겸해서 좀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한번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비교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필기 있다 하시고요. 설명을 쭉 들으면서 복습합니다. 과세 주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누구냐? 취득세는 누구라고요? 특광도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구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입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주체가 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도세예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도세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랬죠?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에서 정답이 어떤 거였냐? 등록면허세가 정답 증로로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자치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비교해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성격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성격이요,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해요. 그러니까 등기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납세무가 없고 또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얘는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자,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그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등록면허세. 차이점이 있고요.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얘네들 납세 의무자를 한번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자,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그처럼들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O, X, X입니다. 사실상 취득자고. 등록면허세는 근데 누구냐? 등록을 하는 자예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통과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자, 아까도 복습했네요. 외관상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외관상의 자, 등기 권리자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과세 표준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값이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그 변경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또 한번 쭉 비교해서 얘네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쭉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입니다. 비교해보면 자, 얘네들 세율은 뭐, 세율은 둘 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 자, 등록면허세도 차등 비례세율, 등기 원인 등에 따른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근데 발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는 건당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죠? 건당 6,000원. 그러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그 다음에 얘네들 자, 또 보시면 면세점 규정이 있느냐.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죠?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줍니다. 자, 재산세에서는 우리가 소액징수면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액징수면제. 그래서 재산세 원래 지역자원시설세, 나중에 지방소득세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소액징수면제예요. 이 규정이 자, 재산세 같으면 고의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했는데 조수총론에서 재산세 고의소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거 했어요,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 그런 표정을 몇몇 분이 사인을 보내는데 자, 소액징수면제 적용된다 안 된다? 취득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재산세가 적용되는 거라.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이런 거 없고요.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둘 다 없고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신고 납부 기간이요. 를 보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증여 포함해서.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납부고요. 포함해서 60일 내.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또 한번 비교해 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한번 비교해 보면 자, 그러면 가산 이렇게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자, 그래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가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똑같은데 중가산세 규정이야.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이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의 80%예요. 근데 80%. 근데 다만 보세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왜 없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아예 그러면 조세 포탈할 뒷동네에 여기 보세요. 조세를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등록관서에 올 때 지자체의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안 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록관서에 와서 등기 등록을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를 싹 포탈 사라지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도사들 있잖아요. 율도국에서 온 도사들이 있는데 차태현, 유희 같은 도사들은 부적 딱 붙이잖아요. 그거 안 보여. 그런 다음에 등록관세 와가지고 등록면허도 안 냈는데 도술 써가지고 쫙 등기 등록하게 한 다음에 지붕 타고 싹 사라져요. 이게 가능해. 근데 우리는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를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앞에 썼어야 되는데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대 같은 사치성산은 자, 취득할 때 취득세는 중과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과세를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별장이나 고불학장 같은 거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얘네들이요. 부가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목을 보면 부가세목 감면받은 세금이 감면세액이 없다고 할게요. 감면받은 세금이 없는 경우에 취득세 부가세는 감면받은 게 없어도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부과돼요. 예외적으로 이제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뭐가요? 농특세가 부과되는 거고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쭉 비교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취득세는 과세주체 누구라고요? 특강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자, 취득세는 사실유의 과세합니다.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고 외관상의 등기권리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과세표준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에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가액이라는 거. 자, 세율 둘 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도 하고요.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지만 등록면허세 이런 거 없습니다.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적용되지 않고요. 이건 재산세가 적용되는 거니까 소액징수면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이기 때문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둘 다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하고요. 자, 신고납부기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승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에 신고납부하고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도 몇 개월? 6개월 내. 또는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납부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추가 신고납비만 빼놓고는 원래 기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산세, 일반가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똑같은데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등록면세는 이런 규정 없고요.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중과세를 하는데 등록면세는 사치성 재산, 별장, 구불학장 등에 대한 등록 시 중과세 규정이 없다는 거. 자, 일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요. 하여튼 취득세, 부가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뭐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이따 하시고요. 55페이지 재산세로 가겠습니다. 재산세. 자, 재산세를 봅니다, 여러분들. 예, 재산세를 보는데, 자, 재산세 55페이지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기 전에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죠. 자, 그 또 특징을 또 보기 전에 재산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세를 다 받고 이제 보유 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딱 계속 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29회 시험도 세 문제 나올 것이고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또 재산세 과세 대상이야.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특히 그 과세 대상 중에서요.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서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토지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용지 1000평이 있어요. 면적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농지하고 공장용지하고 나대지하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해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 토지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 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막 물어보는데 이 토지용 구분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 다른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중요한데 오늘 이 토지용 구분 왜 나누는지는 제가 지금 취지는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용을 구분하는지를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요 한 6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제가 28회 시험 있잖아요. 28회 시험도 요번에 시험 전에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한 강의가 다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28회 시험에서도요 납세 의무자는 별표 3개 했어요. 자, 계속 나왔지만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지문 한 줄이라도 납세 의무자는 거의 나온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나온다고 했는데 29회 시험에서는 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마음에 이제 조금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한 해 정도는 건널 것 같은 느낌 막 든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납세 의무자 하여튼 그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요거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또 역시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은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문제가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묶어서 1문제 나오기도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27회 시험에서는 역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 물어봤는데 28회 시험은 뭐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역시 과세표준과 세율은 29회 시험은 또 역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인데 자, 그 관련한 얘기들 시험에 역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 안 나오면 간접적으로라도 나옵니다. 무조건 납세 절차.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재산세는 비과세되느냐. 자,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고 종합 문제로 나왔었는데 올해 독립화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또 편하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세 문제 출제될 때 요번 지난 28회 시험만 재산세가 물납에 관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비과세에 관한 거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납세무자에 관한 거 나왔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재산세는 대개 세 문제 출제될 때 대개는 종합 문제로 한 문제는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물어보는 전통이 28회 시험엔 또 깨졌네요. 어떡하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제 55페이지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입니다. 자, 개요에서 의의를 보시니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을 현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자, 지방세는 납세지 관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물건 소재지. 자,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 고리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여러분 취득세 할 때 말씀드렸어요. 물세니까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의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고 뭐만 봐?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하니까 물건 각각 합산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한다. 그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요소이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인세냐 물세냐 묻지는 않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렇지만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연필 같은 것으로 쭉 줄을 그으시면서 이해됩니다.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이 있다. 인세는 합산과세, 물세는 개별과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재산세는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당연히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합니다.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자, 이 토지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56페이지로 갑니다. 박스 안에 보시니까 여러분요. 그림이 나오죠.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는 그런 세금인데요. 지방세고 시군구세고 동그라미 1번 특징을 보니까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고 대장과세 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말뜻만 알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말합니다. 그 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과세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이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대장이 있다는 거. 말뜻만 알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줄글 칠 필요 없이 그냥 말뜻만 아시면 되는데 응익과세하는 조세라고 얘기합니다. 응할 응이고 익 수익성을 얘기해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그래서 여러분요. 자,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사거리 앞에 사거리에
어떤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네가 철산역 여기 사거리에 5층짜리 건물을 보유해.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1년이면 이 정도 그 재산 보유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응익과세하는 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뜻만 짐작하시면 돼요. 응능과세. 근데 학자들이 토지의 경우는 응능과세적 성격도 있다고 얘기해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뭐 그런 응능과세적 성격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재산세는 응능과세냐 응익과세냐 그러면 응익과세하는 조세가 원칙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런 걸 시험에서 응익과세냐 응능과세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학자들이 쓰는 거고, 제가 1월 달에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11월, 12월보다 조금 더 빨리 말을 빠르게 좀 더 이렇게,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설명한 내용은 말이 빨라집니다. 쭉쭉쭉 그냥 빠르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늦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1월 달에도 설명은 하긴 하는데 좀 더 간략하게 하고 지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3월부터는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 기초 과정할 때 이런 재산세 어떤 세금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나중에는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글 필요도 없이 말뜻만 짐작하고 지나가면 돼요. 응익과세.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익,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 합산과세하고, 물세는 개별과세하고요. 4번. 동그라미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스키다시처럼 나오는 성격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재산세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 그리고 현황 부과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특징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재산세 과세 대상 여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자, 잠깐 쉬었다가 재산세 과세 대상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